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그 8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1세와 메리 1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 비스테스나 엇갈린 운명 엘리자베스 1세 메리 1세.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키우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을 꼽자면 엘리자베스 1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언니였던 메리 여왕이 로마 가톨릭에 심취해서 신교도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는 종교적 갈등과 분쟁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1세와 비교되는 건 역시 그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둘은 비슷한 상황에서 약 15년 차이로 각자 여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결말은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끔찍했던 과거를 물려받은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의 딸이었지만 계비였던 앤 불린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앤 불린은 그리 착한 아내는 아니었던 데다가 엘리자베스 이후로는 여러 차례 유산과 사산을 거듭했기 때문에 헨리 8세는 그녀와 이혼하기 위해서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누명을 만들어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축복받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헨리 8세 이후에 왕자에 오른 이복 언니 메리 여왕 역시 그녀를 경계해서 런던 탑에 갇힌 채로 자라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리 여왕은 끔찍한 신교도 학살을 주도하다가 블러드 메리라는 살벌한 닉네임까지 얻게 되었고 스페인의 왕이자 남편이었던 펠리페 2세를 도와서 의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스페인의 편을 들어서 프랑스와의 전쟁에 참전을 했고 그러다가 패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져서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후계자가 바로 엘리자베스가 되었던 거죠. 1558년 즉위한 엘리자베스는 종교 갈등에 있어서 중도적인 노선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의 종교 갈등은 메리 여왕으로 인해서 최고조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중도 노선은 양쪽 모두의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개신교도들은 메리 여왕 때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신들의 우세로 돌아갈 것을 믿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당시 사회를 주름잡고 있던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1620년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아메리카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도 결국 엘리자베스였던 거죠. 엘리자베스가 종교 문제에 있어서 방조적인 입장이었다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폐 개혁을 통해 당시 시중에 넘쳐나던 불량 화폐를 회수하고 새로운 은화를 발행했죠. 그리고 정부의 지출을 최소화하였고 농업을 장려하고 사치품의 수입을 금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선택은 훌륭한 결과로 돌아왔고요. 농업이 발전하며 기본적으로 빈민 구제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국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당시 대양으로 진출할 기회를 잡은 영국은 아메리카를 비롯한 다양한 항로를 개척해서 무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노예무역과 약탈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이 아닌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당시 영국 상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납치해서 에스파냐의 노예로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엘리자베스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었던 거죠.
2. 반전의 삶을 겪은 메리 1세. 일부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 메리 여왕과 혼동을 하기도 하지만 메리 1세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탄생부터 불운이 뒤따랐던 인물이었고요. 우선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5세의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두 명의 오빠가 어린 나이에 죽자 급하게 낳은 아이가 바로 메리였습니다. 문제는 메리가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아버지인 제임스 5세가 사망을 했고 결국 메리는 그야말로 엄마 젖도 떼기 전에 왕위에 앉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오랜 전쟁 중이었는데 헨리 8세는 화친을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에드워드와 메리의 결혼을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인 메리를 며느리로 삼아서 영국과 스코틀랜드까지 자신의 세력권에 넣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나 메리를 대신해서 섭정을 맡고 있던 마리 드 기즈는 프랑스파였기 때문에 영국이 아닌 프랑스와 다시 혼인 협정을 맺고 6살이 된 메리를 프랑스 왕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프랑스식 궁중 예절을 받으며 자란 메리는 아름다운 외모와 예술적인 재능을 뽐내며 자라게 되었고 16살에 프랑스와 2세와 결혼해서 왕세자비가 되었고 1559년 프랑스와 2세가 즉위하면서 프랑스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병약했던 프랑스와 2세가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조금 넘어서 사망을 했고 메리와의 사이에서 후계자도 낳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당시 10살이었던 시동생 샤를 9세가 왕위에 올랐고 시어머니였던 카트린이 섭정을 맡게 되었죠. 하지만 카트린은 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리를 스코틀랜드로 쫓아버릴 생각이었고요. 마침 메리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던 마리 드 기즈 역시 사망을 하면서 메리는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당시 스코틀랜드 역시 종교 갈등이 극에 달해서 내전이 심각한 상황이었죠. 마리 드 기즈가 개신교를 몰아내려다가 오히려 개신교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상태였는데 특히 이들은 영국에서 무기와 자금까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리드 기즈를 지원하던 프랑스 역시 가톨릭을 지원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으로까지 번져간 상태였죠. 다행스럽게도 마리가 죽고 메리가 즉위하면서 이 전쟁은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스코틀랜드는 개신교의 세력의 손에 들어가 있었죠. 여기서 문제는 메리는 가톨릭 군주였다는 점입니다. 즉 주변에서 이 주변에 자신의 세력이 없었던 거죠. 특히 어려서부터 프랑스에 살았던 메리는 스코틀랜드에 아무런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런 메리를 지원한 것은 황당하게도 영국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메리는 헨리 8세의 누이였던 마가릿의 손녀이자 헨리 7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가톨릭 세력이 그녀를 지지해 준 거죠. 그러나 이런 점이 훗날 엘리자베스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녀는 영국과 앙숙인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국에 혼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적법한 영국의 여왕이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유럽을 보시면 지도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혼 동맹을 굉장히 복잡하게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 왕이 영국 왕의 친척 조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스코틀랜드와 또 영국이 또 후손이 겹친다든지 하여튼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리도 헨리 8세의 누이였던 마거릿의 손녀 또 헨리 7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영국의 어떤 왕으로서의 조건에 부합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는 단리경 헨리 스튜어트와 재혼을 했는데 단리경 역시 헨리 7세의 증손자였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이후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고 해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두 남녀의 결혼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결합은 파경을 불러옵니다. 오만한 데다가 술꾼이었던 단리경이 스코틀랜드 왕위에 공동으로 오를 것을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메리는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을 했고 궁중의 시종이자 음악가였던 다비드 리치오를 가까이에 했습니다. 궁중에는 메리와 리치오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소문을 들은 단리경은 몇몇의 귀족들과 함께 여왕이 보는 앞에서 리치오를 칼로 찔러서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단리경은 뻔뻔하게도 이 반역 행위와 연관이 없는 척 하면서 메리와 함께 덤바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스웰의 백작 제임스 헵번과 만나 그의 병력을 지원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반역자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메리의 실제로 연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인인 리치오를 단리경이 그 귀족들과 함께 여왕이 있는 자리에서 메리 여왕이 있는 자리에서 리치오를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여왕 앞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 반역이죠, 이건. 왕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인 거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이 단리경은 나는 쟤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메리 여왕을 데리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칼을 들고 그 리치오만 죽인 게 아니라 뭔가 반역을 도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스웰의 백작 제임스 헵번을 만나서 그의 병력을 지원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반역자들을 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반역이라고 할 것도 아닌 거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보인 행동은 반역은 맞죠. 물론 메리는 단리경의 행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메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녀는 얼마 후에 아이 제임스를 낳아서 왕위 계승권을 확실하게 만든 뒤에 별거 상태에 있던 단리경을 커크 오필드로 부릅니다. 이게 1567년이었다고 해요. 며칠을 함께 지내던 메리는 단리경을 남겨두고 외출을 하는데 때마침 그 저택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저택 안에 있던 단리경과 그의 파벌이 모두 폭사하고 맙니다. 메리와 제임스 헵번의 복수극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메리의 입장에서는 리치오에 대한 복수와 더불어 힘을 가진 제임스 헵번과 결합한다는 합리적인 계산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일국의 왕이 뒷공작을 통해서 남편을 암살했다라는 건 역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을 암살한 것으로 알려진 헵번과 결혼을 발표하면서 메리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극대화가 되었죠. 애초에 개신교 세력에게 배척받던 메리는 이 일을 계기로 가톨릭 세력에게서도 소외를 받게 되었고 아들인 제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결국 메리 여왕은 막 돌이 지난 상태에 있던 제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요. 단리경과의 결혼에 반대하다가 쫓겨났던 메리의 이복 오빠 모레이경이 돌아와서 섭정을 맡게 됩니다. 메리는 헵번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로클레벤 성에 감금되었다가 아이들을 유산했습니다. 3. 엘리자베스 1세와 메리 1세. 자, 그런 상황에서도 메리는 굴하지 않고 1568년 성을 탈출해서 병사들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했지만 이 모래기의 급습,
이복 오빠죠. 이복 오빠 모레이의 급습으로 패퇴한 뒤에 영국으로 달아납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는 상태였고, 이 상황에서 후계권을 지닌 메리의 망명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태였겠죠. 그러나 신하들에게 쫓겨난 여왕을 안타깝게 여긴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망명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메리가 프랑스나 스페인 등으로 넘어갈 경우에 영국의 왕위 계승권을 지닌 메리를 앞세워서 영국을 침공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곳에서 안정을 찾은 메리는 다시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재판을 신청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자신이 해번과 나눈 편지들을 공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재판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번경하고 사이에서 주고받은 뭐 미래의 편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그나마 있던 지지 세력마저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메리의 존재 자체가 결국 엘리자베스에게는 위협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가톨릭 세력들은 노퍽 공작과 메리를 결혼시킨 뒤에 두 사람을 영국의 군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발각되었죠. 결국 노퍽 공작은 런던탑에 갇혔다가 처형이 되었고, 메리는 왕가의 일원인데다가 주변 가톨릭 국가들의 시선 때문에 일단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후 18년 동안 세필드 성에 감금이 되어서 유폐 상태로 지내게 되었죠.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난 그녀를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메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조용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메리가 마침내 다시 일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1586년 8월, 메리가 직접 쓴 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곳에는 엘리자베스를 암살한 뒤에 메리를 여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이 담겨져 있었죠. 여기에 프랑스의 사제에게 넘어간 신학생 발라드와 스페인 군인에게 포섭된 앤서니 베빙턴 등이 함께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1587년 2월 8일 메리를 노스햄프턴셔에서 공개적으로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죠. 생전에 두 사람은 자주 비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엘리자베스가 어린 시절 왕족의 순수 혈통 문제에 오르내리고 어머니가 참수당하는 등의 고통을 겪었던 반면에, 메리는 순수 왕족 혈통이었지만 외국에서 자라나는 복잡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메리는 각국의 소문이 자자할 만큼 빼어난 외모를 가졌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적인 기질 때문에 감정에 쉽게 휩쓸렸고, 결국 수많은 추문 속에서 메리는 프랑스 왕비에서도 스코틀랜드 여왕에서도 쫓겨났죠.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영국 최고의 여왕으로 군림하면서 국민의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두 사람이 살아서는 만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점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메리의 아들인 제임스가 왕위 계승권을 이어받아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되자, 피터버러 성당에 매장되어 있던 어머니 메리를 파내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묻혀 있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장을 해서 죽고 난 뒤에야 이 두 사람이 나란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과 역경을 이겨내고 비슷한 시기에 여왕의 자리에 올랐던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다른 끝을 보여주며 역사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